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OT 시간으로 인해서 OT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자격증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아직 뭐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산업 안전위생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그 하나하나 강의를 할 건데 어, 교재를 다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천천히 다음은 몇 개라도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있는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할까 합니다. 먼저 이제 산업안전관리론은 이제 우리 개요라든지 아니면은 뭐 쭉 이렇게 보시면은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라든지 안전론에 대한 분류라든지 뭐 개요에 관련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가자 이거죠. 그래서 먼저 안전관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라는 건 뭐라고 할까요? 정의를 한번 딱 내리면은 자 여러분 안전관리라는 게 뭡니까? 안전관리 영어로 하면 safety management라고 하잖아요. 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 자, 안전관리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산업재해란 거 뭐냐면은 뒤에 용어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올 건데 산업재해다.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산업재해가 뭐다는 거. 아마 TV에, 라디오, 매스컴에 용어 산업재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단은 근무 중에 업무와 관련돼서 발생된 사고죠. 음? 또 여기서 좀 더 나누면 중대재해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어, 어떤 그 조직적인 일련의 어떤 조치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잘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불완전한 어떤 기계 장비가 있다면 설비가 있다면은 교체를 한다든지 또 작업자의 어떤 불완전한 상태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상담을 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치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은 경영주 또는 큰 회사는 뭐 공장장이면 되겠지만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장에 5인 이상 50 미만 사업장 약 82만 개에서 85만 개 정도 될 겁니다. 되게 많습니다. 산재를 보더라도 그런 사업장에서 큰 사업장보다 훨씬 산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뇌부가 있다면 그 직장의 세이프티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조직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
저게 구축하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는데요. 나중에 법에 대해서는 뒤에 좀 이따가 해드릴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의 어떤 그 규모,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얼마나 큰지 적은지 규모 등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곧 해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또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 관리자. 이것뿐이 아니죠. 특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그런 작업을 종사한 근로자의 지휘 등을 하는 안전 담당자. 이런 등이 있어서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누가 국가에서 법으로 또한 일정한 어떤 업종이라든지 뭐 업종이 뭡니까? 업태, 업종, 제조업, 서비스, 기타 운수업, 뭐 아니면은 광업, 수산업, 임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업종으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규모에 의해서 즉 사업장마다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기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재해 원인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재발 방지 대책 관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또는 사업자 의견을 교환하는 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용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좀 색상을 입혀보고 안전관리 정의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지금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안전관리 정의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생산 공정에 잠재된 뭡니까? 리스크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시던트 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자의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시책으로 생산성의 향상과 재해의 어떤 손실을 최소화를 위해서 발생된 재해의 원인을 발견하고 아니면 이거 이제 나중에 버디 이론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아니면 하이니 그 이론에서도 나오고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안전활동입니다. 이게 안전할 정의예요. 조금 전에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라고 그랬잖아요. 세이프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질의 위험 및 정신적인 고통을 일으키는 뭐로부터? 재해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거.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또 이리 지나볼게요. 자, 방금 전에 안전관리 정의를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란 것은 이제 각종 어떤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어? 생명과 뭐를 보호한다? 신체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안전관리입니다. 모든 활동. 따로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안전 따로, 못 따로, 관리 따로, 이렇게. 안전관리는 조직이나 아니면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예방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의 목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자, 인간을 존중한다. 두 번째는 인간을 존중하고 경제적인 경영. 세 번째로는 사회적 신뢰를 얻는 거죠. 3점. 안전관리의 목표는 세 가지 요인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인간 존중, 경제적인 경영, 사회적 신뢰를 선정을 한다. 선정을 이런 것이 목표의 3대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인이 법칙에 보면은 또는 버디 법칙에 보면은 등등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뭐를 좀 해야 되냐면 안전관리 조직이란 과연 뭔지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안전관리 체제라든 운영. 안전관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 멀리하면 안 돼요.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거 하나 있었잖아요. 자격증에 여기서 하나 더 포함을 시켜야 되나 아까 빠뜨렸습니다. 전 시간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자격증도 꼭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관리 체제 운영을 한번 보면은 제일 먼저 조직입니다. 조직. 그 제가 처음에 구축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풀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안전관리 조직은 즉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전관리 조직.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에는 이제 몇 가지 형태가 있냐면은 라인형 스텝이 하나 있고 안전 조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스텝형. 세 번째로는 라인 스텝. 이 두 가지의 병행해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이거 뭡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어떤 그 보건위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볼까요? 라인형 안전조직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실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안전관리 업무를 생산 라인을 통해서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어떤 편성된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주로 이제 지금 이야기했죠. 그 직선적으로 즉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리자 밑에 누가 있어요? 감독자가 있겠죠. 그럼 제일 밑에 누가 있어요? 제일 밑에 근로자 즉 작업자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관리자와 감독자 또는 작업자 이 사이에 보면은 관리자는 주로 감독자는 뭐를 지시를 할까요? 음? 뭐를 지시를 해요? 안전에 대해서 지시를 하겠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에? 다치지 않도록 산업재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중처법이 있어서 최근에 올해는 몇 년 됐죠. 근데 50인 미만도 이제 중처법에 해당돼서 시행되는 건 지금 2년 됐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리고 50인 미만이 지금 시행한 지가 1년이 올 초니까 이제 벌써 1년 다 돼가네요. 그래서 법을 어긴다 해서 사업주를 구속한 건 아니죠.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조사를 해서 구속을 한다든지 과거에는 담당자가 구속이 많이 됐습니다. 되더라도 근데 지금은 사업주한테 경영주한테 책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전가를 하는 겁니다. 전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는 안전 지시라든지 이에다가 생산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지시를 하든 간에 관리자가 하면은 감독자는 그걸 이해하고 작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거의 라인형의 안전 조직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조직에 있어서는 이제 안전 업무가 생산 라인의 어떤 선을 통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고난 이임과 함께 그 실천이 빠를까요? 슬로우일까요? 빠르게 전달이 되겠죠. 바로 관리자, 감독자, 작업자. 빠르고 어떤 지시라든지 조치사항이
신속 정확하다. 그래서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 업무를 또는 안전 업무는 곧 뭡니까? 생산 업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적절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의 어떤 안전을 전문으로 분담하는 부분이 없어서 안전에 관한 이해해서 감독자 내 감독 바로 작업자 라인의 안전 조직이 참 이거 신속 정확하게 할 수는 있는데 즉 전문적으로 담당한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보건관리자, 안전 담당자, 뭐 안전관리자 등등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의 어떤 결여라는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 라인형 안전 조직은 전문 기술이 적극 요구되지 않는 어떤 사업장이 좋을까요? 중대 사업장, 대형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즉 세 번째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면은 매우 유효하다. 어디에? 이 라인형에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그 법상의 전담 안전 관리에 관련되는 것, 법상에 전담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 미만 이것이 라인형 안전 조직이다. 그래서 원래 좀 더 하면 이제 관리자에서 감독 뭡니까 감독자, 작업자 이렇게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장 밑에 각각의 어떤 그 부장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사장과 부장 사이에 부장들 중에 이제 안전관리자라고 있을 거고, 여기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특히 부장들 사이에서도 가장 그 뭡니까 누구와 직결 생산 부장과 직결되겠죠. 그런 생산 부장은 다시 과마다 무슨 과장이 있을 거고 계장이 있을 거고 대리가 있을 거고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해서 생산에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 라인형 안전 조직이 아닐까 싶네요. 자, 두 번째로는 스텝형. 어,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라인형 이제 저 스텝형은 어떤 거냐면 스태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스태프에 의해서
공장장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공장장 밑에 이제 관리자가 있을 거고, 이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관리자니까. 그리고 감독자 또는 뭐 이제 이 밑에 하나 더 한다면 누구를 둘 수 있어요? 작업자, 이런 형식. 스태핑 안전 조직은 이제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참모를 두고, 참모를 둡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에 관한 어떤 계획과 조정, 그리고 조사라든지 검토라든지 공고, 보고, 이런 등의 모든 일과 현장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그 스텝은 성격상 어디까지나 계획안의 작성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점검 결과에 따른 조언, 보고에 머무는 그런 형태. 그래서 스스로 생산 라인의 안전 업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언, 보고에 머무는 것이지 그 이상 스스로 생산 라인을 어떤 생산 라인에 관련돼서 안전 업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서 이제 따라서 그 스텝형은 사업장의 특수성에 적합한 어떤 기술 연구를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알맞는 계산안을 이제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라인형과 같이 생산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래서 경영층이라든지 라인에 있는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감독자가 안전에 관한 지시나 어떤 명령이 별도의 어떤 두 가지 계통에서 나온다는 결점이 생겨서 직장에 있어서 질서 유지 혼란과 관계돼서 혼란과 어떤 연결시켜서 가격을 아니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응급조치가 곤란해지면은 뭐가 잘 안 될까요? 응급조치 않는 통제 불능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스태핑 안전조직입니다. 그래서 라인형과는 좀 다르죠. 음, 세 번째로는 라인 스태핑 조직입니다. 라인 스태핑 조직은 이제 그 라인형과 스태핑 안전 조직의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혼합형. 그래서 그 장점을 조정한 어떤 그 형태로 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스텝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생산 라인의 각 계층에도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각각의 안전 업무를 담당케 해서 그 대책이 스텝에서 수리되면 곧 뭡니까 라인 쪽으로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편성된 어떤 조직 라인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조직은 어떤 라인 부분에도 스텝을 보통 그 한 스텝을 두고 그 부분 스텝을 두든 아니면은 첨단자를 두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 라인의 어떤 명령 교통에 편입돼 가지고 스텝이 배치된 그 라인의 지속 상급 관리자의 뭐라고 할까요? 지휘 명령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 안전 전담자, 아니면 혹은 뭐 안전 당직 등의 어떤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인해 가지고 그 라인에 배치된 사람 중에 부분 스텝 역할을
맡길 수 있는 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수행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등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라인 스태핑 안전 조직의 관리 방식은 안전 업무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입안 조사, 연구 등이 전문 스텝 부분에서 이루어져서 결국은 뭡니까? 생산 기술의 진보 발전에 맞는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그래서 안전활동의 생산과 어떤 그 겉돌 염려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적절히 운영한다면은 이상적인 조직으로서 대규모 큰 사업장에서 적용하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이제 조직체계가 어떻게 되면 스텝이 있잖아요. 스텝이 있으면은 최고 관리자, 그런 최고 관리자는 다시 누구한테? 밑에 있는 관리자. 그런 관리자는 감독자, 감독자는 작업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좀 쉬었다 갈게요.